이재명 대표 맞춤형 법안 논란을 일으켜왔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명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의혹 맞춤형 법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기령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조금 성만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하여튼 이나 미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자, 지금 들으신 저 돈봉투 사건 의혹, 2021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라는 의혹인데, 이 의혹을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9월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금에서야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일부러 모르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정당법 63조 신설했는데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지금 없는 상황에서 6개월로 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재판 중인 송영길, 허종식, 이성만, 인종성 등 민주당 전현직 20명 면소 판결 가능성,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비판과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런 법안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된 것처럼 보이면서 한동훈 대표 돈봉투 사건을 덮자는 거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런 점을 꼬집었는데요.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김교영 의원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돈봉투 사건을 보고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칙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저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맞춤형 법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어서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거나 당선 무효형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거나 법 왜곡죄 새로 만들거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맞춤형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두고 돈봉투 사건을 위해서 딱 맞춤형 법안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국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지금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 기소될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송영길 본부장님, 불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불응하는 이유는 주로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6번, 7번을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해도 오지 않은 것은 그냥 국회 일정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 이 법안이 발의될 걸 알고 저렇게 좀 피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계속 소환을 통보를 해도 안 오니까 그냥 소환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런 법안이 발의될 때를 기다렸던 것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돈봉투 사건 피의자는 크게 보면 두 집단이죠. 한 집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받은 사람들 10명.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소환 통보를 받는 6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일이 그 윤관석 의원이 일일이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돈 나눠준 사람들 10명 있는데 앞에 사람들은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급을 안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데 아직 그 기소가 안 된 사람들 10명은 다시 이제 또 소급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10명이 더 되죠. 지금 수사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소급을 안 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다리다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는 법을 바꿔서 면죄부를 줄여놓은 그런 시도인데 이런 이야기 계속 이 법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을 이렇게 방탄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이 21대 국회도 민주당이 과반수 훨씬 넘었어요. 네. 그때는 왜 하지 않고 지금 그때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미처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가니까는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짬짬이 법안 발의. 그러니까 지금 인천 서구갑인 김교흥 의원 결국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짬짬이 한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함께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전 의원 그리고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전 의원 그리고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전 의원까지 지금 돈봉투 의혹 받고 있는 세 사람을 위해서 김교흥 인천 서구갑 의원이 저 법안을 대표 발의해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 지금 사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현재 재판받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영상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맞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키가 커서 살았답니다. 송영길이 자기 종선 복숭아 선언까지 하고 이재명에게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뛰고 있는데 살려주겠습니까? 여기가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의 지역구 계양구입니까? 계양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 역시 모른 척하기에는 조금 정치적 인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그러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이제 4월 6일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략공천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고 계양을을 사직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양을 거기에 과연 누가 갔냐? 바로 이재명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저기 계양을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죠. 사실 저기에 가지 않고 만약에 성남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조금 더 민주당의 텃밭으로 볼 수 있는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면서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정치적 빚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저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신현영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김교영 의원님의 발의한 법안의 그런 제안 설명을 보면 조금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돈봉투 사건 하면은 사실 저는 돈봉투 하면은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준 돈봉투가 더 명확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 돈봉투 연루된 의원님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한번 정치적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들도 있고 뭐 낙마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돈봉투 수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그런 윤리적인 정치적인 치명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대 때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거 제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대한 법률도 공소시효 6개월, 국민투표도 3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를 두는 법안들은 결국에는 선거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빠르게 조속적으로 안정하자라는 취지인데 정당도 워낙에 선거와 연관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라는 취지 하에서 김교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런 야당 의원들 돈봉투에 대해서 검찰이 선택적인 기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런 법안에서 또 은연중에 내비친 거 아닌가라는 저는 해석을 하고 싶긴 한데 예,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해명 같긴 한데 정당 활동에 예. 있어서 장기간 끌면서 수사하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야당 의원을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거에서 우리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방탄 목적이 사실상 입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장채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정치적 판단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과 같이 기준을 맞춘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정치자금법에 관한 것은 결국은 금품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언제나 상시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과 기준을 맞추어 본다면 이게 금품에 관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에서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과 맞춰서 이게 개정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위인설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뭐 김교영 의원하고의 그런 관계도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적 빚을 갚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제일 처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의정 활동이 있어서 또 출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저는 의심을 받게 되고 괜한 의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연하게 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진다면 그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건에 대해서 6개월 공소시효 적용하는 것과 정당에 이미 당선되고 나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법 적용을 공소시효 똑같이 6개월로 줘야 된다라는 거 좀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공소시효 6개월을 두고 그다음에 재판도 633으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선거 임기가 있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들 임기가 있고 하니까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박탈을 하고 새로운 선거를 하고 하면은 이게 국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은. 그런데 이거 좀 정당법을 거기에 맞춰서 고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법은 이 어떻게 보면은 당 안의 문제죠. 당 안의 그 행사 관련 문제고 정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시로 비대위도 뭐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경강보회하는 그 성격뿐이 안 돼요. 이 경강보회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때 그 이심송심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해줬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갈 때 유효할 것이냐, 무효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도 바꾸고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쪽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지금 해주겠다는 것은 이거 너무 과도한 입법권을 남용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사람들이 6명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 않았냐 하는데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 수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그 관련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 거기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억지로 어쨌든 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국민이 다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지금 저희가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만 이 김교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김교웅 의원이 인천에서 또 초선으로 당선이 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짬짬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짬짬이 법안 발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랫동안 인천 개항을 해서 사실상 5선까지 했던 국회의원이고요.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데 인천 남동을에서 지역구를 지냈었고 이성만 의원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데 인천 부평갑 지역구 의원이었죠. 인천에서 워낙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잘 지냈던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돈봉투 의혹이 결국 재판행까지 가게 될 시점에 방탄 발의를 김교웅 의원이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들을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공개 회의에서 발언하면서 처음 보도가 됐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문제적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슬그머니 발의를 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전에 저런 정당법이 발의됐다는 것을 알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저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좀 어떤 취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개정 취지 그다음에 이것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구표만 없다면 어쩌면 이 정당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구표입니다. 네. 이 소구표를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 중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수사받는 분들은 기소하지 못하거나 또 재판받는 분들은 결국은 면소 판결로 아무런 죄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구표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직선거법과 같이 6개월로 맞춰서 어떤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라고 하는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대표가 야당이 주도를 하는 발의 법안들도 꼼꼼히 다 챙겨보는 모양이네요. 이런저런 법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든지 네. 벌금형을 당선 무효의 벌금형 액수를 상향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